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워순환 패러다임의 5번째 시간 인성영양 시스템의 개념과 그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 같이 우주에는 생명력이 있으며 그 생명력은 스스로 변화해서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힘입니다. 이 생명력이야말로 우주 속에 작은 그 개체들의 정체성에 힘을 불어넣어서 그 정체성이 바로 개체들의 정체성이 자신의 작용하는 파워 5속성 패턴을 결정하고 이것에 의해서 각각의 개체들은 우주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역할의 결과로 우주는 생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연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이러한 생명력이 바로 인간을 하여금 상생과 협력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원천적인 에너지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력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자아실현 경향성입니다. 인간 속에 이 자아실현 경향성은 바로 우주 속에 있는 생명력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작용하는 파워의 5속성을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시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 기능하는 그러한 행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이어가지고 이런 자아실현 경향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또 공부함으로써 우리 생명력과 바로 우리가 완전 기능해서 완전 자아실현으로 나아가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깊은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속인 이 자아실현 경향성은 바로 인성 오영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성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품성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이러한 인성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게 되면 바로 자아실현 경향성 안에 있는 인성 오영양에 의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인성 오영양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 창의 역량, 정서지능 역량, 가치화 역량, 자아실현 자의의지 역량, 자기 정화 역량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성 오영양이라 하며 이와 같은 인성 오영양은 각각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자율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즉 인성 오영양은 각각 자신의 고유한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 인성 오영양은 자아 실현 경향성의 활성화 조건에서 먼저 활성화되어 자아 실현 경향성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런 인성 오형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 창의 역량은 사람들의 바람직한 욕구를 찾고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자원, 방법의 기술을 만드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바람직한 욕구를 찾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그 욕구를 찾고 그 욕구를 만족시킬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고객이 욕구를 찾아내고 그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그 기업은 성공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창의 역량은 이와 같은 인간을 새로우면서도 성공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 창의 역량입니다. 정서지능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 우리 인간 속에는 감정이나 느낌이 발생합니다. 이 감정이나 느낌은 무엇을 하냐면은 바로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하나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화가 난다, 슬프다, 기쁘다,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면 화나는 이유가 있고 슬프면 슬픈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로 감정의 느낌은 우리를 하여금 어떤 목적 지향적 행동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인간을 생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숲에 가서 뱀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두려운 느낌은 무엇을 말하냐? 뱀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짐으로써 우리를 뱀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이나 느낌 같은 것은 인간의 생존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 정서지능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감정의 느낌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생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정서지능입니다. 이런 정서지능이 또 좀 전에 설명드린 같이 자아실현 경향성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치와 역량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설명드린 것 같이 가치를 창출하고 이것을 제공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인간 안에 이런 가치와 역량이 이미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와 역량은 바로 뭐냐? 우리는 가치를 창출하고 이걸 제가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건 바로 우리 인간 사회를 상생과 협력의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원천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아실현 자유의지 역량입니다. 이 자아실현 자유의지 역량은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 자아실현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량입니다. 이 완전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 모두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아실현 자유의지 역량은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를 조화롭게 하는 그러한 능력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기정화 역량입니다. 이 자기정화 역량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 육체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정화를 하는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의 허파는 어떻습니까? 우리 허파는 바로 바깥에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안에 있는 탄산가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즉 허파는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받아들이고 탄소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 자기 정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어떻습니까? 콩팥은 피 속에 있는 불순물을 걸려서 몸 밖으로 배출하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우리 몸의 간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화학적으로 불순한 물질을 제거하고 정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생리적 현상을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도 이와 같은 정화 기능이 필요합니다. 인성 오형량 중에 있는 자기 정화 기능은 우리 정신세계를 정화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화 기능이 잘 작동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인성 오형량, 인성 영양들이 바로 활성화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아실현 경향성 안에는 이와 같은 인성 오형량이 바로 연합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연합의 형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들은 필요에 따라서 5가지가 하나로 결합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두서너 개 결합해서 인간의 행동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한 가지의 인성 영향이 행동을 독립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인성 오형량은 바로 우리들에게 자아 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능력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성 오형량은 각각 자신의 근원적 역량을 다시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 오형량이 갖고 있는 그 근원적 인성 오형량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창의 역량은 독창적, 차별적, 공감적, 리더적, 적응적 창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 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독창적 창의 역량, 차별적 창의 역량, 공감적 창의 역량, 리더적 창의, 적응적 창의 역량을 근원적 5창의 역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근원적 5창의 역량은 이 표를 보시게 되면 각각 고유한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창적 창의 역량은 독창성을 이끌어내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상상력과 모험심을 만들어냅니다. 차별적 창의 영향은 인간의 정체성을 개발하고 전문성과 분별력과 독립적이고 철저한 이런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공감적 창의 영향은 공감 능력과 그리고 수평적 관계와 유머 감각, 개방적 및 배려적 행동 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리더적 창의 역량은 욕구를 수렴하고 리더십을 만들어내고 자신감과 용감성을 만들어냅니다. 적응적 창의 영향은 환경에 적한 능력을 만들어내고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만들어내고 응용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창의 역량이 바로 어떠냐면은 이런 5가지의 근원적 창의 영향을 구성되어 있으면 이 근원적 창의 영향은 각각 고유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서지능이나 가치 영향이나 의지 영향이나 자기 정화 영향도 각각 자신의 고유한 근원적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 인성 5영향과 그 인성 5영향에 따른 근원적 인성 영향에 대해서는 이후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은 인성 5영향이 존재하며 이 인성 5영향은 각각 고유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낸다는 것과 그 인성 5영향은 각각 근원적 인성 영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인성 5영향은 각각 고유한 근원적 인성 영향으로 구성되며 그 특성에 따라서 고유한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런 근원적 인성 영향은 바로 인성 영향 형성의 원천을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인성 영향과 근원적 인성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것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5-10을 보게 되면 인성 5영향에 관한 우리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인성 5영향은 지난번에 좀 전에 설명드린 바 같이 창의 역량, 그리고 정서지능 역량, 의지 역량, 가치와 역량, 자기 정화 역량으로 구성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도표에 보시게 되면은 파란 부분은 창의 역량이고 붉은색은 정서지능 역량이고 녹색은 자아실현 자의 의지 역량이고 그리고 청색 부분은 가치와 역량이며 남색 부분은 자기 정화 역량입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이와 같은 5가지의 인성 영향이 나타나는 패턴이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각의 인성 5영향은 자신의 근원적 영향으로 구성됩니다. 5-12에 보시게 되면은 이 예는 근원적 5가지 창의 영향에 나타나는 우리 실증 예를 보여주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남색 부분은 독창적 창의 역량, 붉은색은 차별적 창의 역량, 녹색은 공감적 창의 역량, 청색은 리더적 창의 역량이고 남색 부분은 적극적 창의 역량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증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사람에 따라서 이와 같이 5가지 창의 영향에 나타나는 패턴이 각각 다릅니다. 물론 좀 전에 설명드리는 이 정서지능 영향이라든가 가치와 역량이라든가 의지 역량 또는 자기 영향에 달려있는 근원적 인성 영향들이 나타나는 패턴도 사람들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인성 5영향 패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량이 결정되고 또한 자아실현 경향이 활성화된 정도가 다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성 5영향이 모두 활성화될 경우에는 우리는 완전 자아실현으로 나아가는 인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간이 태어났을 때 이와 같은 5가지 인성 영향은 약 모든 사람들에게 한 80% 정도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자아실현 경향성이 80% 정도 개방되어 있다는 것은 인성 5영향이 모두 80% 정도 잘 활성화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개방된 이 80% 정도의 이 개방된 인성 5영향 정도만 잘 활성해도 우리 모두는 완전 자아실현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인적 내지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에 지배됩니다. 이와 같이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에 지배될 경우 우리 인성 5영향은 활성화되지 않고 점점 잠재된 상태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3권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5가지 인성 5영향 활성화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있죠. 그러나 2권의 경우에는 5가지 인성 5영향 활성화 정도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건대 3권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 성장 과정에서 개인적 내지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파워의 비합리 조건에 많이 지배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2군의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3분에 비해서는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으로부터 비교적 자유스러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군의 경우에는 5가지 인성 5영향이 모두 잘 활성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과정은 또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작용하는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을 제거해서 우리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인성 5영향을 모두 활성화해서
우리 모두가 완전 자아실현의 인재로 성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후에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공부하고 또 우리가 그한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에게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성 오형량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아실을 만들어내는 그 원천이며 그 인성 오형량 안에 보면은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핵이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 인성 시스템은 무엇이냐면은 제일 바깥에 파워 5속성이 존재하고 그 파워 5속성 안에 자아실현 경향성이 있습니다. 또 자아실현 경향성 안에는 바로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선천적인 인성 오형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저스가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로저스는 어떻게 했냐면 자아실현 경향성은 바로 다중의 심리적 보호막 안에 내재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아실현 경향성을 보호하고 있는 다중의 심리적 보호막이 바로 뭐냐면 파워 5속성입니다. 이 파워 5속성이 자아실현 경향성을 보호하고 있고 그 자아실현 경향성 안에는 선천적 인성 오형량이 존재합니다. 이 선천적 인성 오형량의 제일 가운데 그 자아실현 경향 제일 가운데 바로 창의성이 존재하는데 이 창의성이야말로 인성 영양 시스템의 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조직에는 핵이 존재합니다. 태양계에는 태양이 바로 핵이고 지구에는 지구 핵이 있습니다. 인간 인성 시스템 안에는 창의성이라는 그러한 인성 시스템의 핵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인성 시스템 핵으로서 그 창의성이 한 역할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514절 보시게 되면은 창의성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기를 만들어내고 근원을 찾고 근원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이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늘 새로운 가치를 찾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이 새로운 것을 통해서 인류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인간은 오늘날 여기까지 성장하고 발전시켜서 바로 자아실현 경향성 안에 핵으로 존재하는 그 창의성이 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창의성은 그야말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기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삶을 한 차원 더 높게 나아가기 위한 동기를 만들어내고 그 동기를 만들어내고 그걸 어떻게 구현하고 있느냐. 바로 근원을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근원. 그 근원은 시작이죠.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근원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주의 기원은 어딨을까? 생명의 기원은 어딨을까? 하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의 기원을 알 수 있고 근원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생명의 기원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원, 즉 기원을 찾는 인간의 생각의 능력은 바로 인성 시스템 안에 있는 그 창의성, 즉 인성 시스템 핵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창의성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바로 우리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자아실현 경향성은 바로 생명력인데 그 생명력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인간 생명의 근원은 바로 창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의성은 생명력을 만들어낸다. 즉 생명력은 스스로 변화해서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창의성은 바로 자아실현 경향성의 개방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개방되어 인성 역량과 자아실현 경향을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인성 역량 시스템의 개방은 어떻게 되느냐? 자아실현 경향성의 개방 조건에서 먼저 안에 있는 창의성이, 즉 핵으로서의 창의성이 개방되고 이 창의성이 개방됨으로써 바깥에 있는 인성 오역량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인성 역량이 자아실현 경향성을 활성화합니다. 또 활성화된 자아실현 경향성은 파워 5속성을 활성화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완전 기능하는 그러한 또 완전 자아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역량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후천적 인성 역량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천적 인성 역량에 비해서 후천적 학습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인성 역량입니다. 후천적 형성 인성 역량은 어디 속하느냐? 바로 파워 5속성에 내재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선천적 인성 영향은 자아실현 경향성 안에 존재하고 후천적 인성 영향은 파워 5 속성 안에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이러한 인성 영향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인간은 완전 자아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인성 영향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인성 영향 시스템은 선천적인 것이며 자아실현 경향성 및 파워 5 속성으로 구성된다. 이런 인성 영향 시스템은 인간을 뭡니까? 전인격을 만들어내고 완전 자아실현을 위한 내적 프로세스를 유발하는 것이 인성 영향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아실현 경향성은 창의성과 인성 5영향을 포함하며 파워 5 속성은 자아실현 경향성과 후천적 인성 영향을 포함합니다. 그림에 보시게 되면 파워 5 속성은 자아실현 경향성과 후천적 인성 영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런 인성 영향 시스템에 발생한 그 내적 프로세스는 바로 뭐냐? 그 내적 프로세스는 인간의 자아 정체성과 동기, 정서 및 감정, 태도 등의 이런 내적 요소를 만들어내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바로 완전 자아실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행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인성 영향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인간은 전인격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바로 인성 영향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는 전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에 지배됨으로써 인성 영향 시스템, 즉 자아실현 경향성이 활성화되지 않음으로써 전인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성 영향 시스템이 활성화될수록 우리는 전인격으로 나아갑니다. 이 전인격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5-17절에 인성 영향 시스템의 활성화와 그 행동 특성에 대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을 참조하시고 여기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후 수업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파워 순환 패러다임의 원리를 공부하면서 이 패러다임을 우리의 사회에 어떻게 적용하나에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파워 순환 패러다임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파워 순환 철학과 파워 5 속성, 파워 프로세스, 파워 순환 에너지로서 우리 뭘 하고 있었냐? 상생과 협력의 사회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파워 5 속성과 파워 프로세스는 파워 순환 철학을 실천하는 수단이며 파워 순환 에너지는 바로 이와 같은 파워 5 속성과 파워 프로세스를 실천하는 근원적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경우에 근원적 에너지는 바로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자아실현 경향성이 되었습니다. 우주 속에는 우주에 있는 생명체가 바로 우주의 순환을 만들어내는 근원적 에너지가 됩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인간 속에 있는 자아실현 경향성, 즉 이것이 인간의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력이 활성화될 때 우리는 파워 순환 패러다임에 의미하는 그러한 상생과 협력의 사회를 만들어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상생과 협력의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바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 숨결을 그 인간에게 부어넣었습니다. 인간에게 부어놓은 그 생명의 에너지, 숨결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생명력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력이 활성화될 때 바로 인간은 완전 기능하는 자아실 인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시간에 우리는 이 생명력을 활성화하는 그러한 공부에 대해서 좀 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강의에 참석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후 시간에는 인성 시스템과 인간의 뇌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한 뇌와 또 오늘 공부한 인성 영향 시스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